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갈증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6, 7월경에 융자 결정이 소진이 됩니다. 즉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신청 예약을 월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러한 이제 정책 자금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제가 시사점을 던져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창은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역사업 설명회를 다녀온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오늘은 그 자금 관련된 내용만 별도로 추려서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전경이 연세대인데요. 2020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연세대에서 지원사업 설명회를 했었고요. 보시는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서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몇 컷을 남겼고요. 현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받게 됩니다. 좌측에 중소벤처기업부, 우측이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 두 권의 이 두께와 무게감이 좀 묵직합니다. 무게가 좀 되는 두꺼운 그런 교재고요. 이런 교재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냐면 기업마당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책자 이 메뉴에 2020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제가 이 붉은 테두리로 친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을 PDF 파일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받았던 그런 교재인데 그 교재도 현장에서 배포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메모를 해서 오늘은 그 자금 관련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내용도 인터넷에 100%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붉은색 박스로 테두리 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설명회 발표자료 2, 발표자료 3 해서 관련된 내용도 다 100%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자료를 하나 열어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각종 사업화 관련해서 이렇게 PPT 자료와 그리고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붉은 테두리 박스로 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주소 코멘트도 달려 있고요. 저는 당일날 나왔던 얘기 중에 중요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그 설명회 현장에서도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없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 사항 위주로만 현장에서 공유가 되었었고 추가적인 부분은 그 자료에서 확인을 하시라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분야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규모와 지원 업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 자금이라고 해서 혁신가게, 신기술 소공인,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운전 자금은 1억 원 이내, 시설 자금은 5억 원 이내,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금리의 가상금리 0.2% 추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특이사항인 것이 2020년 처음 도입해서 적용되는 그러한 이제 정책자금의 프로그램이고 지금 아무래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도 결정이 되어서 아마 공지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 자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존에 없다가 새로 배정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상대적으로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요. 그리고 그 관리 지표 자체가 회차를 거듭될수록 뭔가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가 계속 접목이 되다 보니 비교적 처음 도입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관리 지표 관점에서 약간 탄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는 부분이 정책자금 지원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신청 예약부터 자가진단으로 해서 직접 대출이냐 대리대출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스타트가 지금 온라인 신청 예약 및 자가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진공 정책자금,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진공 정책자금의 특징을 보게 됐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갈증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6, 7월경에 융자 결정이 소진이 됩니다. 즉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신청 예약을 월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러한 이제 정책 자금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가 시사점을 던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보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청년 정용 창업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융자 지원 대상이고요. 대출 한도가 제조업종은 2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조업종 1억 원이었는데 제조업종이 2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기타 업종은 이제 1억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융자 대상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시면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출 한도는 운전 및 시설 자금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이제 융자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종은 2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제조업종은 2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비 창업자도 포함이 된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전 자금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특수사항을 보게 되면 융자 대상 및 융자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로 대출기간 해서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경영애로에 대한 부분을 매출 및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시에 그러한 부분에 이제 검토 대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신 기업 관계자 분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하는 부분입니다. 대리대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죠.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부당개입에 대한 제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뭔고 하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저도 경영 컨설턴트입니다만 저도 경영 지도사로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 컨설팅 하는 그런 업체에서 기업에다가 만약에 정책 자금을 받아줄 테니 거기에서 5%건, 10%건, 15%건 거기에 대한 성공 보수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제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공 보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부분이고 그런 이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담당자는 서류만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즉 손바닥 안에서 논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컨설팅 업체들이 관련 서류를 정교하게 깔끔하게 써준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거 자체가 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되었건 이러한 이제 서류들은 웬만하면 직접 작성을 하시고요. 이러한 이제 부당 개입에 대한 제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자금 상담 문의처에 대한 부분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경상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기업 소재지에 따라서 관리, 본부, 지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예약 신청을 했을 때 해당 관할에 신청을 하셔야 됨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기업이 속한 소재지에 따라서 해당 관할 지부의 그 컨택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R&D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R&D 보증이라고 있는데 R&D 보증을 보게 되면 R&D 개발 과제의 개발, 사업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과
소요자금 사정 기준을 적용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D 보증을 보게 됐을 때 이 내용이죠. 결론적으로는 그 신용이라든지 특별한 결국 사유가 없으면 한 1억 정도까지는 이 R&D 보증으로 보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억 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가치 평가 등 다양한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그 이내에서 보증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R&D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도 제조업 그리고 기술 기반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시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의 R&D 보증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자금 및 보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추후 영상에는 사업화 그리고 R&D 관련 핵심 사항에 대해서도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어디에 들어가면 어떤 자료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 해당 루트에서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쭉 리뷰를 하셔서 여러분들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창업, 비즈니스, 마케팅 등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